페이스북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는 어딜 보시냐면 저희 페이스북이 158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블로그는 보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SNS들은 뭐 하는 곳이냐? 보통 이제 소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도구로 먼저 우리가 알아본 거는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좀 활용을 해보았고요. 그래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사실은 한 몸이죠. 한 회사죠. 그런 만치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살짝 일단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도록 하고요. 페이스북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은 고객과 판매자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SNS 채널들이 모두 소통을 위한 도구들이죠. 그 중에서 페이스북의 최근 게시글은 감성을 자극하고 웃음과 재미, 또 정보까지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고객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을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좀 잘 사용하시면 좋은 부분일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필요에 따라 판매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된 고객들에게 내가 원하는 광고를 뿌릴 수가 있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페이지에서는 인사이트나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개인 프로필과 페이지를 함께 이용하면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개인 프로필과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프로필은 SNS 상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개인 프로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홍보하는 기능은 따로 없지만 페이지의 경우는 상업용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회사 또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날짜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을 하거나 게시물을 홍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페이지는 프로페셔널 계정하고 좀 비슷한데요. 프로페셔널 계정도 약간 상업용 계정이 프로페셔널 계정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에 몇 명이나 들어왔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역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기본 창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161페이지를 봐주세요. 물론 메뉴는 조금씩 달라지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페이스북의 기본 창에서 이 위쪽에는 페이스북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는 내가 다른데 만약에 눌러서 들어갔을 때도 이걸 누르면 그냥 제일 처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페이스북 검색이라는 게 이제 검색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친구를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지만 친구 검색만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을 찾아볼 때도 페이스북의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스타의 검색창에도 보통은 우리가 친구 찾을 때 많이 쓰지만 궁금한 거를 인스타의 검색창에다가 적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여기 검색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 모양이 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을 뉴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밑에가 이제 뉴스피드로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내 이제 팔로워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피드에는요, 보통 이제 내 친구의 게시글이 적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있으면 그 그룹의 그룹원이 글을 적은 게 요 뉴스피드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뉴스피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좀 비슷한 거는 뭐냐면 동영상을 올린 경우는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돼요. 지금 여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쇼핑 컨텐츠를 예쁘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그런 형태의 게시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이 어쨌든
그림보다는 더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게시글에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인스타가 또는 페이스북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사진을 여러 개를 올린 거예요. 보통 하나 올렸을 땐 그냥 한 장이 커다랗게 보이지만 사진을 여러 개를 올리면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보여지게 돼요. 한번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나눠져서 되어 있고요. 이거를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과 함께 간단한 이런 내용을 적어서 올리는 게 카드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카드뉴스의 컨텐츠들의 경우는 일단은 읽기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블로그는 이제 글이 많지만 얘는 이제 글이 별로 없이 간단하게 읽기 좋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이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할 때 이런 카드 뉴스를 꽤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뉴스피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친구예요. 여기는 친구의 리스트들 또는 친구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친구를 등록하거나 할 수가 있는 메뉴고, 이 왓치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건데요. 유튜브랜다.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종의 릴스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 그룹은 내 그룹이 이제 최근에 활동한 것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메뉴 또는 이제 그룹을 찾을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중인 그룹과 가입한 그룹들이 보이고 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룹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뭐 활동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 게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 있는 요 메뉴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제 프로필 창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 프로필에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타임라인에 글을 적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친구는 나랑 이제 친구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또는 과거에 오늘은 과거에 제가 오늘 뭐 올렸나, 또는 저장된 게시글을 보는 거, 요런 것들이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바로가기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나 아니면 그룹들을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메뉴고요. 이쪽은 광고창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실제 주 수입원은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옆에 보이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친구들의 연락처,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요 옆에 있는 요 메뉴를 말씀드리면, 요 메뉴에서는요, 뭐 이벤트나 친구, 그룹 등을 내가 만들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요 번개 모양은 메신저예요. 친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메신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종 모양은 알림인데요. 뭐 누가 뭐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요 옆에 계정은 제 계정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페이지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제 프로필들은 페이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에 있는 다른 프로필로 바꿔서 그 프로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메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은 내 개인 계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랑 개인 계정과는 전환을 해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가 스토리인데요. 인스타의 스토리랑 거의 비슷해요. 눌러보면은 사진이나 텍스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나오죠. 모바일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스토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적고자 할 때는 타임라인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뉴스피드에도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글을 적으면 되는 게 그게 그냥 게시글 적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거의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에서는요,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만약에 페이스북 앱에서 또는 페이스북 창에서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또는 뉴스피드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게시글을 쓸 수 있게 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글을 적고 요 AA가 뭐냐면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디자인이 꾸며져 있는 카드를 고르거나 아니면 그냥 글을 적고 요 옆에 웃는 얼굴은 이모지거든요. 이모지를 중간중간에 붙여서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자 할 때는 게시물에 추가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올리게 되면은 사진 동영상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볼게요. 일단은 저는 163페이지 2번에 있는 정도의 내용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저는 내용 그대로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63페이지 2번에는 제주도의 겨울바다를 느껴보세요 라는 글과 그리고 샵 제주도 샵 겨울바다에서 해시태그를 넣었고 그 밑에다가는 동영상을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오토플레이가 되는 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뭐 꼭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오늘의 뭐 날씨에 대해서 적으시든 뭐 어차피 본인 계정이니까 본인이 편리한 내용으로 뭐 오늘 날씨가 뭐 매우 덥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냥 적으셔도 돼요. 그러고 뭐 동영상이나 사진 한 부 올려보면 되죠. 해시태그는 샵을 하고 적을 때 해시태그와 해시태그 사이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그냥 예를 들어 겨울 띄고 바다 이렇게 하면은 띄어쓰기로 나눠졌기 때문에 겨울만 해시태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시태그 사이는 띄는 게 아니고 해시태그랑 다른 해시태그 사이를 띄워주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모지도 좀 넣을게요. 그냥 글만 적긴 좀 삭막하니까 이모지도 하나 이쁘게 바다니까 파도를 넣어볼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되고 일단은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http www.naver.com을 적어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좀 다른 점이죠. 인스타그램은 피드글에다가 지금처럼 링크를 적었을 때 링크 연결이 되지 않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링크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적어 보았고요. 자, 이제 이 밑에다가는 동영상 넣어볼게요. 뭐 어차피 예제 있는 동영상 넣을 거라서요. 문서회, 쓱싹 블로그, 동영상, 아니면 사진을 여러 장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끝까지 가야 업로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을 때 넣으시면 되겠고, 좀 더 설명하자면 요건 사람 태그하기예요. 만약에 이 게시물을 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이라면 사람 태그하기를 해서 친구를 검색해서 그 친구를 우리가 언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체크인을 통해서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체크인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일 컴퓨터 학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한일 컴퓨터 학원을 체크인으로 이렇게 해서 넣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느라 넣은 거라. 자, 어쨌든 지금 다 올라간 것 같으니까 저도 게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게시글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처리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 올라가서 띄워진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전에 올린 건데요. 제가 사진과 영상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넣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형태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 요거는 더 전에 3월 27일 날 올린 건데 그때도 그냥 연습으로 올린 거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해시태그를 연결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주소도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만약 여길 딱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로 넘어가지는 것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시글을 적을 때 인스타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면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점이 아마 눈에 띄었을 건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더 위쪽으로 보이고 글이 거의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쵸? 기억나실라나?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인스타였잖아요. 그냥 홈에 있는 거 볼게요. 보통 보면은 사진이 먼저 보이고 밑에 이렇게 글이 보이되 한 두세 줄 보이고 더보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글이 먼저 보이는 구조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글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역시 한 두세 줄 정도 보이고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게 일단 다른 점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에는 만약에 이 안에다가 내가 링크를 넣었다라고 해도 링크가 눌려서 들어가지질 않아요. 요거 주소 적어놓은 사람 없나? 아쉽지만 없네요. 자, 어쨌든 어차피 넣어도 안 넣어지다 보니 어차피 넣어도 눌려지지는 않다 보니까 넣으신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해시태그랑 이런 거는 연결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HTML을 이렇게 적어서 내가 링크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게시글 올리는 거를 한번 살짝 살펴보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었을까요? 질문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조금 더 배우기에 게시물 만들기의 메뉴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게시물을 쓰실 때 요거는 이제 배경색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하실 때 쓰는 것으로 만약 그림을 넣거나 하면 이 배경색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동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가 있는 메뉴였죠. 사진 한 장을 넣어도 되고 동영상 한 장을 넣어도 되고 사진과 동영상 여러 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요거 사람 태그하기, 요건 이제 누구랑 같이 있는지 소개하는 거고, 요 기분 활동은 내 기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체크인은 어디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에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체크인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더보기에 보면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이 라이브 방송의 경우는 실시간 방송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게시가 가능한 게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요, 보통 이제 처음 하실 때는 뭐랄까 되게 뚝딱해요. 되게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벙벙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기보다는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동영상도 찍어보면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그냥 어떤 주제로 그냥 들어와서 그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는 같이 이제 들어와서 보시는 방청객들하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먼저 살짝 살펴보신 후에 그와 같은 느낌 뭐 또는 비슷한 컨셉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라이브 방송의 좋은 점은요, 이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알림으로 가요.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은 더 눌러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채널이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기는 해서 나중에 혹시 내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페이지 페이스북에서 홍보하기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홍보하기에 대한 내용에서는 스토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스토리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스토리도 24시간 동안 내 팔로워들의 뉴스피드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게 페이스북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양한 매체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자, 스토리를 만드실 때는 위쪽에 스토리 만들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스토리를 만들 거냐, 텍스트 스토리를 만들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제에서는 텍스트 스토리 만들기를 먼저 눌러서 본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눌러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옆에 입력하세요 부분에다가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었고 글씨체를 내가 어떤 글씨체로 적겠다. 그리고 배경색은 어떤 색깔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고 스토리에 공유하면 스토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여기 올라간 거 보이죠? 자, 이번엔 사진 스토리에 대해서도 소개할 건데요. 사진 스토리 만들기를 누르고 사진을 일단 골라야겠죠. 사진 한 개를 고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뜨면은 텍스트 적으려면 텍스트 추가를 해서 사진에다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적고 글씨체랑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절됩니다. 사진도 선택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위치를 맞추거나 회전하시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 됐다 하면은 스토리에 공유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만드시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더라. 170페이지 잠시만 볼게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보통은 모바일에서 많이 하죠. PC보다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더 다양하게 스토리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만들기를 눌러서 설문을 적어서 질문을 넣을 수도 있고 음악을 넣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스토리는 좀 더 다양하게가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171페이지를 볼 건데요.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먼저 체크해보고 없으시면은 상품 공유에 대한 내용까지 좀 설명한 후에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러 갈게요. 책에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페이스북의 기본 계정에서는 사실 나의 계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 팔로워들한테 메시지가 갈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내 계정에서 홍보를 하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스토리라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페이스북으로 상품 공유하기는 페이지를 만든 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죠.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셨을까요? 없는가요? 입력이 안 돼요. 페이스북에는 개인 계정과 그룹 그리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 계정은 개인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계정이 있어야 그룹과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룹은 사람들과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은 내 개인 계정이나 페이지를 좀 잘 운영하시면서 그룹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홍보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룹원들에게 페이지의 글들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요거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그룹에 김단비라는 분이 19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 이렇게 그룹원들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룹을 좀 잘 활용한다면 그에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곳이 그룹이잖아요. 그룹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용으로 쓰시기 좋은 계정, 그게 이제 페이지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메뉴라는 부분에 페이지를 눌러서 새 페이지 만들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게 메뉴가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옆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보기에서 뭐 페이지를 여기서 만들게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모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페이지를 들어가실 때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여기 만들기에 있는 페이지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왔죠? 여기는 페이지 이름을 설정하시는데요. 우리 유튜브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적을까요? 저는 유튜브의 이름을 현재는 그냥 별사탕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냥 별사탕이라고 할 건데 똑같은 이름이 어디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별사탕 뭐 꽃자만 하나 더 말할게요. 꽃별사탕 이렇게 해놓죠 뭐. 자,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는데요. 카테고리는 그냥 저는 쇼핑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적었을 때 나와요. 내가 그냥 다 적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불 이렇게 적으면 뭐가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뭐 개인, 뭐 요리사라든지 개인용품이라든지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걸 그냥 고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쇼핑몰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개는 선택사항이지만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꽃별사탕 이거 좀 애매하니까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뭐 서울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페이지로 적으시면 돼요. 자, 뭐 대략적으로 적었고요. 여기서 그냥 페이지 만들기 하면은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연락처는 저희가 한국이니까 적으면 대한민국 뜨죠. 전화번호 적고 뭐 영업시간 뭐 딱히 없으면 영업시간 없음 또는 뭐 24시간 영업 선택하시면 될 거고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연락처만 필수사항이라서 그것만 적고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페이지 꾸미기 부분에 프로필과 커버 이미지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은 어차피 이렇게 동그랗게 잘릴 거예요. 그래서 1:1 사진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 있다면 그걸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새 탭을 눌러서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1000에 1000으로 할게요. 더 크게 하셔도 되고 더 작게 하셔도 되는데 제일 작게는 170에 170인가? 그거보다 작게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1000에 1000으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진짜 단순하게 만들 계획이라 색깔을 그냥 채워서 글씨를 그냥 적어서 크기를 조절해서 어차피 동그랗게 잘릴 거니까 좀 작게 할게요. 가운데 이렇게 놓는 형식으로 하고 글씨체를 좀 이쁜 걸로
이거 마음에 드네요. 글씨는 눈에 보이게 흰색으로. 뭐 그림자도 넣고 싶으면 넣는데 어차피 작게 보일 거거든요.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가는 좀 떨어뜨리고 얘를 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대략 모양 만들었다면 다운로드. 우리 저장하던 폴더 있죠? 없으시면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을 그냥 폴더 중에서 한 개 선택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일몰에다가 넣었으니까 들어가서 고르면 마음에 들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커버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는 파일에 셀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가요, 페이스북이라는 데 가보면 커버 사진이라 딱 있어요. 요거 불러와서 여기다 제작하시면 돼요. 그냥 대충 꾸미셔도 돼요. 자, 만들었으면은 페이스북에 커버 사진으로 추가하시면 되겠죠? 마음에 들게 됐다면 다음. 왓츠앱은 연결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친구도 지금 당장 초대하고 싶진 않아서 다음. 페이지 알림 받으실 거면 그대로 완료.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세요. 둘러보기 누르면 설명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필 전환해라. 요거는 이제 성과나 뭐 페이지 관리할 때 들어가라. 여기는 페이지 피드 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 나오죠? 다시 눌러보려면 여기 눌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화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필 화면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프로필 서울 팝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홈을 누르면 요거는 이제 서울 팝업이라는 그 페이지의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내 친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의 추천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글을 적고자 한다면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171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 상품 공유하기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현재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블로그에 게시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글을 홍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새 탭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그 블로그를 잠깐만 가주세요. 그리고 글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글을 선택하시고요. 이 글을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URL이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제 게시글을 적을 건데 보통은 게시글에 이렇게 URL을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한 단계 더 거치자면 비틀리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넣었을 때 URL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썸네일이 뜬 후에 URL을 지워도 썸네일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요 URL도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는 URL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들어왔나 등의 성과를 좀 얻고자 한다면 네이버에다가 비틀리라고 치시면 URL을 줄여주는 도구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티스토리가 먼저 떠서 그냥 구글에다 쳐볼게요. 그러면 URL 쇼트너에 들어와서 만약에 로그인이 돼 있다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Create New 링크 하고 아까 주소를 여기다 넣은 후에 Create를 누르면 이 주소를 짧게 줄여줘요. 지금 이 주소를 카피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붙여서 넣게 된다면 굳이 주소가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게 짧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비틀리를 거쳐주시면 이걸로 얼마나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채널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제주감귤을 저희 학생의 요청으로 공고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홍보했을 때 뭐 18명 정도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한 건, 뭐 카카오톡 한 건에서 20건 클릭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요런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비틀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로 줄여서 넣어놓으면 링크는 링크 역할 그대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간이 지난 후에 볼 때 얼마나 이걸로 링크를 눌러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다 되셨다면은 게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진을 더 올릴 거면 더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죠? 자,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자, 일단 페이지가 좀 다른 점은요.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있고, 여기 더보기나 아니면 이제 관리하기로 가보시면은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게시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달이 됐고 좋아요가 들어왔는지 인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은 페이지를 키워가면서 몇 명이나 많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시 페이지에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요. 페이지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페이지에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facebook.com 프로필 php 물음표 id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이름은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설정에 가셔서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름 주고 이거는 안 되네요. 요건 되네요. 아마 서울팝업은 딴 사람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이름 설정하고 변경 내용 저장하면은 비밀번호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그 페이지에 주소를 자,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 이제 페이스북 주소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거나 나중에 이제 링크 걸 때 요걸로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지금 그룹으로 이렇게 계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룹이란다. 페이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그룹을 들어간다면 일단 그룹 중에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요거는 이제 연습용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운영하는 그냥 학원 그룹인데 어쨌든 요거를 뭐 특별하게 운영한다기보다는 연습용으로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혹시 지금 들어가셔서 가입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글을 적으면 그룹원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멤버는 한 1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멤버한테 이 그룹의 게시글들이 퍼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홍보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룹은 한 곳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내가 이제 내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정보를 나르는 역할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서울팝업이라는 페이지로 이 그룹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울팝업이라는 페이지에 적은 이 게시글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가입한 그룹인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뭐 글을 적어서 해도 되고 글 안 적어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면은 이렇게 그룹에 내 페이지에 있는 게시글을 공유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내 페이지도 꾸며 나가면서 관심 있는 어떤 그룹원들에게 홍보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좀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룹에 아예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용도로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적어 보시고 게시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은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내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룹을 만드는 건 가능한데 처음에 운영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후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좀 같이 굴러가지만 팔로워가 전혀 없는 상태, 즉 이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선 나만이 떠드는 그런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시기보다 이렇게 그룹 같은 데 가입해서 그룹원들에게 좋은 정보의 글들은 공유를 해서 보낸다면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룹원들이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서 나중에는 가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실 수 있을 거니까 그룹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룹을 활용하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칠 건데요. 페이스북에는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를 관리를 할 때 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린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예약글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게시글을 쓴다라고 해서 아까 작성을 해볼 때 예약글 자체가 안 되지만 이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서는 게시를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그룹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룹에도 한꺼번에 올리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같이 이제 뿌리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적고 뭐 이모지를 뭐 꾸미고 대략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예약 옵션에서 지금 게시와 예약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에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딱 게시하고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다면 인스타든 페이스북 페이지든 동시에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딱 맞춰서 그 시간대 바로 올라가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공개 맞춤을 설정해서 둘 수도 있고요. 게시물 홍보까지도 가능합니다. 홍보 안 하실 거면 그냥 예약하시면 되는 거고 사진은 요 미디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추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최대 10장까지 사진을 넣을 수 있으므로 만약 인스타랑 같이 올릴 거라고 한다면 10장 안으로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무거나 사진들 좀 선택해 볼게요. 진짜 아무거나 선택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하면 사진의 모양에 따라 레이아웃이 맞춰져서 나올 거고요. 지금 가로 세로 막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사진이 가로 사진이면 첫 번째가 이렇게 가로로 나오고 나머지가 1대1로 잘려서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사진 자체도
1대1 이미지면은 1대1로 다 잘려서 나오는 형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만약에 예약까지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날짜 시간대에 예약을 해둘 수도 있더라. 시간이 지금 제가 8월 17일을 골라서 1시 10분은 안 된다. 네, 그러면 1시 30분으로 맞춰서 예약을 하겠다면 예약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예약을 걸어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 메타 비즈니스 수트를 쓰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둘 다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고의 경우도 여기서 가능한데요. 일단 광고를 할 때 아까 인스타 광고랑은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가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전화 문의를 늘리겠다, 또는 웹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겠다, 아니면 페이스북 자체의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유도를 하겠다, 아니면 페이지에 뭐 좋아요를 누르게 유도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죠. 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 연락처 정보를 받으셔서 나중에 체험단을 꾸리고자 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잠재 고객 늘리기를 이용해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저는 그냥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볼게요. 그러면 설명 부분은 내가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 이 미디어 부분에서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만들어 놓은 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업로드 하시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이미지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필요한 이미지를 여러 개 선택해서 선택하시면은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부분이 지금 여기 서울 팝업 적혀 있지만 서울 팝업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제목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URL인데 올바른 URL이 없다라고 해요. 요건 여기가 안 적혀 있어서 그렇고 웹사이트로 가기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또는 비틀리로 줄여놓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 요 버튼은 지금 신청하기로 나오는데 바꾸려면 바꿔도 돼요. 웹사이트 URL은 만약 신청 정보를 바꾸자 한다면 아마 구글 폼에 그 설문조사 받는 링크를 연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는 설정할 거 없고 타겟은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새로 만들겠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타겟 이름과 성별, 연령, 위치, 타겟팅을 해서 타겟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일정, 내가 원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에 맞춰서 지출 예산 어느 정도 드릴 것인지 설정하시고, 만약에 홍보하면은 검토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홍보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계정들, 그러니까는 블로그도 다뤄보고 유튜브도 다뤄보고 인스타도 다뤄보고 페이스북도 다뤄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뤄본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정리해서 블로그에다 위젯을 달아서 막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른 채널들로 가서 볼 수도 있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정도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나머지들도 다음 시간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죠. 고생하셨어요.